네, 안녕하세요. 레디도 토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방송 주제는 소개팅을 대하는 마음가짐, 잊고 지낸 비트코인을 찾듯이 하라입니다. 네. 네. 소개팅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가끔씩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기회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소개팅 이제 받게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시나요? 뭐 그냥 이제 나간다. 그냥 뭐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지인의 그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뭐랄까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연락처나 이걸 봤는데 너무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은 기분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소개팅을 만약에 나갈 때 그냥 한번 나가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 기회가 아까운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결혼정보업체를 보면 결혼정보업체에서 이제 1회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환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1회당 비용이 최소 20만원에서 한 50만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가입비 뭐 3,400에 400까지는 안 가겠다. 일반적으로 한 200에서 300 사이죠. 그걸로 이제 횟수를 한 8회다, 뭐 10회다 이런 정도로 나누면 정확한 수치는 전 잘 몰라요. 얼추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1회당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소개팅을 받게 되면 딱 내 마음에 드는 외모, 딱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성격, 딱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소개팅에 임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재밌는 기사가 아니라 어떤 걸 찾았는데요. 우리 이런 그 기사라고 해야 되나, 글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2011년도에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6만원치를 샀대요. 6만원치 사니까 그때 이제 당시 2011년도의 가격으로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85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근래 비트코인이 막,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 열풍이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그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최고가가 2,500만원을 찍고 지금 다시 한 1,700, 1,800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걸 샀던 그분이 그게 기억이 난 거야, 갑자기. 비트코인? 내가 예전에 5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6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주워오지? 그걸 몰라서 지식이 모르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는 방법 알았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얼마냐? 비트코인 85개. 그 당시 6만원 주고 샀대요. 85개를 이분이 얼마에 팔았냐면 2,100만 원에 팔았던 거예요. 2,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85 곱하기 2100 하니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7억 8,5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네, 2100에 다 팔았습니다. 라고 댓글을 딱 달고 사라지셨어요. 질문 작성자가. 정말 이거는 뭐 투자 수익률 어떻게 해야 되죠? 6만 원을 넣었는데 17억 8,500만 원이 남은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지금 정부 규제도 없기 때문에 세금도 거의 안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금 떼려나? 뭐 계좌 이체 과정에서 갑자기 없던 돈이 빵 하고 이제 생겨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이었다면 본인도 잘 모르는데 본인의 어떤 이메일 속에 뭐 어떻게 첨부 파일처럼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0.01개도 아니고 한 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팔아도 한 1,700, 1,800원이 나오는 거죠. 10개면 1억 7천, 1억 8천인 거죠. 네, 이분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팔았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분이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우연찮게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이성 상대가 소개팅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가 숨겨놓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숨겨놨던 그런 비트코인을 찾는 거예요. 이제 바꿔 먹어야 되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이제 막 인터넷 이제 뭐 폴더를 막 뒤지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뭐 메일 안에 찾든 뭐 그 지갑을 찾든 뭐 전자지갑을 찾든 그런 정말 얼마나 이 간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임한다면 매우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그냥 뭐 매번 뭐 의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소개팅이니까 그냥 뭐 가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말고 이런 태도 말고 또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 있어요. 상대가 말이 안 통한다. 말도 적극적으로 여자분이 안 하고 그리고 딱히 나도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뭐 그 소개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약간 적극적인 태도도 아니고 딱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끝났다 라고 이렇게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경험, 간접 경험 또는 여러분의 대화 실력 또는 소개팅 능력, 대화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로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연 그럴 수도 있겠죠. 최선을 다해 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내가 굳이 최선을 다해야 되나? 내가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분이랑 본인이랑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성향도 다르고 공통점도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래서 서로 이분과 사귈 것 같은 가능성이 없더라도 나중에 이제 친구로나마 친구는 괜찮잖아. just friend. 친구로는 괜찮은. 그냥 친구 만나듯이 만나더라도 그냥 편할 정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정도 대화는 하라 이거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이성적 관계로 안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랄까 사회적 친구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무작정 연락하고 이런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30 한 초반을 지나가면 보통 우리가 어떻죠? 이제 사회관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친구 관계,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관계 친구들도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나면 정말 계속 연락을 끝까지 30대 넘어서까지 하는 친구들은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몇 명 안 되죠. 그 이외에는 전부 이제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관계, 직장관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들이 예전에 그 영화 기억나네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그 영화였나? 하여튼 거기도 보면 약간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에 나가면 그냥 그거를 이제 꼭 나한테 마음에 든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약간 친구처럼 그냥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쑥 이렇게 가는 컨셉으로 만나는 그게 영화에 나왔던 게 저는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 관계가 점점 좁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 사귄다, 그냥 친구 하나 만든다, 친구 만들 기회가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 한 명 사귀는데 단지 성이 동성이 아닌 거예요. 동성이 아니라 그냥 이성, 그러니까 다른 성인데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로 지내려면 이 사람과 내가 무슨 대화를 해야 잘 통하고 재밌을까? 원래 우리가 친구 만나서 제일 좋은 게 뭐죠? 내 긴장감,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뭔데, 내가 자식인데 라는 그런 책임감과 중압감을 모두 버리고 이제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편안하게 막 이렇게 나를 내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랑 만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개팅에서 만난 이 여자분은 나랑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랑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해관계라고 해봐야 아는 사람의 소개받았다, 이게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더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도 된다. 서로 관계 끝나더라도 나랑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일이 없다. 그래서 반대로 더 편할 수가 있다. 진짜 내 모습을 얘기하더라도 별로 부담이 없는 거야. 어차피 사귈 거 아니니까. 아까 앞에 존재해서 사귈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친구로 가도 된다.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위해서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본인한테 연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무료 공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플러스 덤으로 친구까지 한 명 생기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소개팅을 임하면 전보다는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소개팅 나왔는데 상대방이 너무 성의가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를 얘기하면 저쪽에서 네, 아니요, 네, 이렇게 단답형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서 정말 대화하기조차 싫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이 사람조차도 나한테 마음을 돌려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대화력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연습 단계가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의가 없어 나한테.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네, 이거는 수업 중에 알려드리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팁인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서 만약에 그 여자가 또는 그 이성이 그 여자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는 남자니까 그 여자가 계속 단답이 한다. 아니요, 싫어요. 네, 관심 없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툭툭툭툭 쳐내는 이런 대답을 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를 가정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너라면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팁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할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틱틱틱 하면서 나를 밀어낼 때, 정말 무례하게 막 밀어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거를 받아주면서 계속 말려 들어가는 대화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요, 뭐 관심 없어 이러면 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밀어내니까 여기 이 사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대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면 안 된다.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 스타일은 그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친절하고 젠틀하고 최대한 재밌게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밀어치는 거예요. 매우 무례하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실 안 봐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거기서 단칼에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뭔가 인정을 바라고 그 사람이 나를 나한테 관심이 생기게끔 만들려는 노력이 과해지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러한 전체적인 대화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사람한테 그 이성한테 그 여자한테 약간의 인정을 얻었는데 나의 멘탈이 이미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멘탈이 이미 다 다 뺏긴 거죠. 뺏기고 나면 이제 정말 남은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갈 자존심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나고 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소중한 남자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여러분이잖아요. 절대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그냥 물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시죠? 혹시 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제 말을 이렇게 끊는데 또는 받아치시는데 또는 제 말을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되 할 말은 다 하는 거죠. 이게 한 가지의 팁인 거죠.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여자분이 당황하죠. 네?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네?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는 네? 전 아닌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빈정 상한다 이거죠. 이제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네가 왜 나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받아쳐요. 그러면 이때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당황하죠.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부터 15분 동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쪽에서 보인 그 표정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가 뭔지 난 너무 궁금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온 건데 좀 더 좋은 기억이나 또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설령 우리가 다음에 만나지 않더라도 만들고 헤어진 게 낫지 않냐. 그럴 거면 지금 우리 왜 여기 앉아있냐. 당장 집에 가지. 안 그렇습니까?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잖아.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 사람의 기본,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여자분이 한 행동이 옳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착하고 선량하고 최선을 다한 남자들이니까 우리가 실수한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대화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의 최소한의 사회적인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그런 분을 만나신다면 주저없이 어떻게 하십시오. 네. 그래도 좀 약간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큰 싸움 나면 어떡하죠? 그러다가 기분 나쁘게 헤어지면 어떡하죠? 이게 걱정되실 것 같아요. 뭐 주선자지 어떡하죠? 뭐 싸우러 간 것도 아닌데 싸우고 오면 어떡하죠? 약간 이런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한 그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매너라든가 예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맞다. 대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여자분의 대답이 첫 번째는 끝까지 싸우자. 난 잘났는데 네가 말하는 게 난 내 자존심이 상한다. 끝까지 싸우자 형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재밌는 경우가 나와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한번 면접 보다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보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면접 보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나이도 똑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면접을 제가 보는 건지 제가 면접을 당하는 건지 대체 모르겠다. 대체 왜 표정이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다가 뭐 낼 수 있죠. 내면서 계속 막 이렇게 약간 싸울 뻔하죠.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제가 계속 파고들었어요. 아니 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런 거냐. 막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그 잡을 찾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래 된 거예요. 이분이 20대가 다 끝나고 30대 초반이 됐는데 지금 경력은 끝났는데 이 경력 가지고 갈 만한 데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20대 여자를 뽑는 비서직이라고 치면 30대가 딱 넘어버리면 일반 회사들에서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젊고 어리고 싸게 쓸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경력은 전문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몇 년을 그런 비서직이라고 해야 되나? 비서직 같은 그런 일반 간단한 사무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다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아무리 이게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대화가 어디로 갔냐면 원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원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해서 이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해오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비서 사무직으로 몇 년 보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고 예술적 감각도 있었고 근데 단지 그것을 20대 동안 살리지 못하고 보낸 게 이제 지금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고
그런 기간이 이제 한 몇 달 되다 보니까 이분이 기분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상담이 상담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상담처럼 변해버렸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이 오시니까 면접 봐야 되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냈죠. 어쩔 수 없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굉장히 좋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더라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겠죠. 첫 번째는 끝까지 싸우자 형이랑 두 번째는 자기 그 어떤 고해성 사형으로 바뀌는 거야. 자기의 고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제대로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면서 싸워도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죠? 네, 그래. 소개팅을 대하는 마음가짐. 우리는 소개팅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런 식으로 방어를 치면 일단 깨라.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우린 착한 남자들이니까. 네,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몇 분 됐죠?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 녹화에 올리겠습니다. 2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보이스 피싱 전화를 건 사람이 있는데, 이 보이스 피싱 하는 이 업자들은 이제 아무데나 전화 걸어서 돈 받아내는 게 자기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받아내야 될 이 사람이 반대로 그 전화 받은 사람한테 돈을 보내버린 거야. 돈을 보내게 된 그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소개팅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다음 2부에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재밌었으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